긴 배가 빠르다. 빠르죠. 5m짜리 C카약이랑 2.5m짜리 리버러너랑 1.8m짜리 플레이보트랑 패들로 안 젓고 손으로 살살 젓는다고 해도 C카약이 훨씬 앞에 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예,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헐스피드를 말씀하세요. 헐스피드가 뭐냐면 배 속도는 뭐 1.34 곱하기 루트 배의 길이, 배의 길이라기보다는 배가 이제 수면과 닿는 부분의 길이, 뭐 루트가 나오고 자빠졌죠. 자, 그래서 헐스피드로 말씀을 드리면 C카약은 9km 정도 계산이 되고요. 금육카약은 6km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. 그 다음 플레이보트는 약 5km 정도로 계산이 돼요. 얼핏 설명이 되는 것 같죠. 헐스피드로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. 근데 사실 관계가 없어요. 왜 관계가 없냐? 헐스피드라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피드라고도 얘기하는데, 이거는 그 물에 깊이 박혀가지고 파도를 가르면서 나갈 적에 그 갖는 최고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헐스피드라는 게 뭐냐 하면, 먼저 웨이브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은, 이 물이 어떤 일정한 공간에 물 입자가 40개가 있다라고 보면, 여기를 이 배가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. 이 같은 공간에 다른 물체가 와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왔으니 순간적으로 이 안에 있던 물 일정 분량은 어디론가 가지 않을 수 없어요. 그래서 튀어 올라요. 튀어 올랐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는 요 과정의 반복이 웨이브거든요. 근데 이게 살살 오면 살살 밀려나서 살살 떨어지지만, 빠른 속도로 왕 밀려오면 이게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다음 놈도 쌓이고 다음 놈도 쌓이고 다음 놈도 쌓이고 다음 놈도 쌓여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요. 그래서 저속일 적에는 이렇게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내지만,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더 파도가 커지고 파장이 커지고, 스피드라고 하는 요 한계 속도에서는 요 파장이 배의 폭이랑 같아서 배가 앞에 파도의 높은 부분과 뒤에 파도의 높은 부분에 걸쳐서 그래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가 더 세게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 파도가 더 커지면서 이 파도를, 자기가 만든 파도의 벽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한계 속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헐스피드인데요. 19세기 얘기고요.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극복으로 인해서 헐스피드는 무시된답니다. 뭐 지금은 의미 없는 이 공식이라고 해요. 하지만 이 배로 인해서 파도가 생기고 그 파도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 여하간에 지금 우리 이 카약을 논할 적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배가 빠르죠. 왜? 우리가 배수량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. 배수량은 배의 무게예요. 근데 왜 배무게라고 안 하고 배수량이라고 하나? 영어로 디스플레이스먼트, 밀어낸 만큼, 밀어낸다라는 뜻이죠. 디스플레이스. 이 플레이스를 디스한 거니까 디스플레이스예요. 물을 밀어낸 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, 그 배수량, 한국말로 번역하면 배수량이에요. 배수량이 뭐냐 하면, 배가 어떤 물을 밀어냈잖아요, 아까? 요 밀어낸 물, 요거의 무게만큼이 밀어낸 요 자리에 들어온 배의 무게만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어떤 배가 있다고 쳐봐요. 사람은 요만해요. 배는 엄청나게 크죠. 엄청나게 큰 배의 무게를 재겠다고 엄청나게 큰 저울을 만들었다고 쳐도 또 그 위에다가 배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짓을 사람이면 잘 안 하죠. 대신 어떻게 하느냐? 배에다가 눈금을 새겨놓고요. 이 배를 물에다 담가요. 그럼 잠기는 부분이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. 그러면 잠기는 부분이 여기까지 잠겼다 그러면, 만약에 이 배가 직육면체라고 한다 그러면 계산되죠. 자, 요 잠긴 부분이 부피가 요래요. 그럼 가로 세로 높이
그럼 부피가 계산이 되죠. 이 부피에 물을 가득 채웠을 적에 뭐 물도 뭐 바닷물이냐 민물이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여하간에 대략 물 1m, 1m, 1m에 들어가는 무게가 1톤이잖아요. 그래서 계산이 나와요. 가령 이거를 뭐 10,000톤이다. 이 배의 배수량은 10,000톤이다. 그럼 이 배의 무게가 10,000톤이란 얘기예요. 배의 요만큼이 10,000톤이 아니라 요게 전체가 하나의 배인데 물을 이만큼 밀어내더라. 그러니까 이 배 전체의 무게가 10,000톤이다.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. 10,000톤은 1000만 kg이죠. 이 사람이 70kg인데 이 사람이 이 배에 타면 이 배의 배수량은 1000만 70kg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사람이 카약에 타면 25kg짜리 C카약에 타면 이 배의 만재 배수량이죠. 사람이 탔을 적의 배수량 95kg이에요. 급류카약은 90kg고 플레이보트는 85kg예요. 사람의 몸무게가 이 큰 배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했지만 이 카약같이 조그만 배에서는 사람의 무게가 사실 배수량이 전부죠. 이 배들 간의 차이는 사실 미미해요. 그래서 대략 이 배수량은 대략 90kg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뭐 동일하죠. 뭐 95나 90이나 85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. 자, 이 90kg의 배수량을 가지고 긴 배는 물에 잠기는 부분이 이렇게 길쭉하고요. 리버러닝은 그 중간, 플레이보트는 뭉툭하게 물에 잠겨요. 그래서 이 물에 잠긴 부분이 물과 마주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 투어링 카약은 얄쌍하고요. 리버러너는 조금 그 중간 단계고 플레이보트는 뭉툭하게 물과 접촉을 하죠. 물론 물과 접촉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접촉하진 않죠. 이것도 다 유선형이고 하다 보니까 닿는 면적이 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닿지는 않지만 여하간에 유선형인 건 다 마찬가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. 상대적으로 그 긴 배는 얄쌍하게 물과 접촉하고 작은 배는 물과 저항을 크게 받는다. 그래서 긴 배가 왜 빠르냐 하면은 물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빠릅니다.